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노숙 거리대 언제 나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주변으로 산불이 나가지고 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참 걱정도 되지만, 다행인 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그래도 산불의 피해는 산불의 영향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육이 노숙과 거리대는 언제 나가야 될까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주제를 삼았는데요. 마음이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거리대를 걸어서 노숙을 시작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새벽 기온이 낮아서 과연 다육이들이 나가도 될까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거리대, 집에서 키울 때는 거의 거리대에서 키웠는데 지금처럼 양이 많아지면서 저도 이렇게 키핑하우스에 오게 되었지만, 거리대에서 키울 때는 그나마 소소한 그런 재미를 즐길 수 있었기 때문에 3월 봄이 올 때를 참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키핑동으로 옮기고 나서는 집에서도 거리대를 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얼굴, 이렇게 푹 많은 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키울 때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풍성하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기준은 이 키핑동이지만 실제로 이 거리대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시점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거리대를 나가기 전에는 꼭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거리대, 특히 아파트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층은 좀 위험하지만 저층 같은 경우는 거리대를 키워서 이 하우스와 똑같은, 그리고 더 예쁜 그런 얼굴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에서 나가야지, 나간 상태에서 분갈이 하기보다는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화분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에서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3월 초기 때문에 갑자기 새벽 기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거실에 있던 그런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베란다로 옮겨 가지고 이 자리를 우선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환경에 좀 갑작스럽게 변화가 된다면 이 다육이들도 아무리 강한 식물이라고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베란다에서도 이제는 창문을 좀 열어 가지고 이 기온을 좀 얘네들이 적응을 하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낮 시간에 문을 열어 가지고 이 다육이들이 기온에 좀 적응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기간이 없이 바로 노숙을 나가게 되면 냉해를 입습니다. 영상 5도 이상의 기온에도 냉해를 입어 가지고 어렵게 겨울을 이겨냈는데 그 냉해 한 번에 다 줄기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뿌리가 망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대 같은 경우는 이 비늘 덮개와 그다음에 차광막이 필요한데, 이 3월 달 같은 경우는 이 차광막 비율이, 햇살 차단하는 그 비율이 너무 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50% 정도면 충분합니다. 50% 정도 덮어둔 다음에 한 2주 정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30%, 이 차각막 덮개를 두 가지를 준비하기가 좀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되는 차각막이,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냥 차각막 사다가 덮어주는 그런 일수를 보통 오전 시간이나 아니면 2주나 3주 정도 덮어준 다음에 4월 한 두째 주부터는 차각막을 아주 강한 그런 햇살이 있을 때만 좀 쳐주고, 그 이후에는 차광막을 쳐주지 않아도 얘네들이 그 강한 햇살에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바닥에, 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그 열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뿌리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꼭 바닥에는 나무나 아니면 돌로 해서 이렇게 이 열이 화분 구멍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녹산 같은 경우는 참 이 차각막을 쳐주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강한 중간에 놓기보다는 가장자리에 놓고 해가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얘네들이 적응하는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노지나 거리대에 나갔을 때 이 물주기가 참 중요합니다. 물을 햇살이 너무 강한데 물을 갑자기 주게 되면 뿌리가 또 손상을 입기 때문에 물을 처음 줄 때도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물이 빠르게 마른다 그래서 한 번에 왕창 주기보다는 3월 한 달은 좀 적응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을 한 14일에 한 번 정도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실외에서 키울 때 물이 말라가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수시로 잎이 말라가는지 잎을 만져서 말랑말랑 거리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이 물을 줘도 물에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이 화분을 분갈이를 안 했다 그러면 이 봄철 분갈이를 한다 생각하고 분갈이를 새로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그 시점은 물을 주고 나서 2일이나 3일 지나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화분에서 식물을 분리해서 이 뿌리 상태를 꼭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갈이를 하지 않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물을 흡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깍지벌레가 생기는데 약지벌레나 아니면 이런 각종 이 화분 속 안에 이 알들이 부화를 하면서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물을 적정 비율에 희석해 가지고 화분을 담가주는 저면관수로 물을 주는 그런 조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면관수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화분 속에 머물러 있던 그런 다육이들한테 저면관수를 하면 효과가 좋지,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한테 저면관수를 하면 오히려 뿌리가 손상을 입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거리대에 나가면 참 예뻐집니다. 예뻐지지만 이 기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아니면 일주일에서 2주 요 사이를 베란다에서 꼭 문을 열어가지고 찬 바람을 좀 얘네들이 맞으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한 3월 말 정도 돼서 거리대에 나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대에 나가서도 저녁 시간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덮개 정도는 3월 한 달만은 좀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노숙에 나가서 화상을 입는 이런 다육이들이 발생을 하면 그 화상 입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자리를 좀 옮겨 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더 심한 화상을 입기 때문에 이 자리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그 환경보다도 더 햇살이 약한 부분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이 다육이가 햇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육이가 건강하게 노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팁을 공유해 봤는데요. 아마 설레기도 할 겁니다. 겨울 동안 힘들어했던 그 다육이들이 노숙을 하게 되면 예뻐지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단하고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